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부정선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도전하셨죠? 네네네. 네, 최고위원회 도전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9명인가? 뭐 9명. 10명인가? 거기서 몇 명 되는 거예요? 4명. 4명 되는 네네. 건데 지금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네. 그 자신보다도 물론 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정통 우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후보 중에. 국민의힘 네. 자체가 네. 지금 특히 이렇게 지도부 후보에 너무 적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당대표 최고위원 포함해서 네. 그런 목소리가 너무 반영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당으로서나 전체 뭐 국민들로서나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꼭 좀 들어가야 되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지적인데요. 우리 애국 시민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실망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 네. 또 최고위원회 면면이 어떤지에 따라서 완전히 지지를 철회하고 네. 이게 윤석열 현상과도 맞물리는 게 네. 윤석열 현상이 왜 생깁니까? 국민의힘이 시원찮으니까 윤석열로 확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3당으로 꾸려라.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도태우 변호사가 그동안 부정선거로 굉장히 많이 싸워온 사람인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온적이잖아요. 네, 네, 전혀 뭐 싸울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도태우 변호사가 지금 최고위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당심에 네. 부정선거 싸울 의향이 저 국민의힘이라는 당원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특히 1년 전과 달리 이렇게 검증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네. 극히 미온적이죠. 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그냥 뭐 가랑비처럼 한 번. 안 한 거죠. 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뭐 예. 국민들은 얼마나 네. 1인 시위하면서 싸우는데 그러니까요. 당에서 예. 그러면 최고위원이 되시면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를 당에서 하실 거예요? 예, 우선 이제 뭐 최고위원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네. 그 말을 하는 자리죠. 네. 그러니까 당의 어떤 의제를 정기적으로 뭐 최소한 주 1회 이상 네.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관례를 보면 나와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계기 때마다 우리 뭐 당의 그 할 일이라든지 네. 정책 이런 부분에서 적극 특히 이런 부정선거 앞으로는 또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죠. 우리가 1년 넘어 고민해 왔던 내용들을 반영시켜야겠죠. 네. 근데 이제 도태우 변호사는 좀 믿습니다만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뭐 어느 조직이나 네. 대부분 특히 윗사람들 분위기가 네. 어유야 부정선거 야 얘기도 꺼내지 마. 아유 골치 아픈데 그러면 하려고 그러다가 주변 봐서 나만 치는 거 없고 이래서 에이 그래 뭐 이렇게 네. 시류에 편승하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혹시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물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 자신 있게 싸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이제 은사님 존경하는 분 그 말씀인데요. 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치계에서 네. 항상 어떤 직이 되면은 그 직 자체의 충실보다 그 다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 받으려고 네. 뭐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면은 시장 되면 도지사를 생각하고 그럼 도지사가 되면 또 그 다음 직을 이런 식의 네. 정치의 흔한 현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네. 있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현직 그 자체에 충실함으로써 그 다음도 뭐가 네. 그 다음 문제죠. 네. 그런데 보통은 못 그런다는 예. 거죠. 예. 그-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유 우파 시민들이 이제 도태우 변호사를 지지하는데 자 그런 지금 부정선거 어떻게 와 있어요? 지금 네. 답답해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지금 오늘 아침도 아주 격렬한 투쟁이 있었던 네.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 특히 민노총이 원래 그냥 거의 아르바이트생 수준으로 네. 이렇게 피켓 하나 들고 있다 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갑자기 앰프를 엄청나게 틀었대요. 그 정도 앰프를 틀면은 보통은 우리는 막 제지하고 그럴 텐데 무슨 지령받은 듯이
앰프를 막 틀었다. 어디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오늘. 예, 그럼 처음 지금 부정선거 그 시위하는 걸 방해하는. 그러니까 마치 건 무슨 맞불 네네, 집회가 네, 어떻게? 네,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신경 쓰이게 만든 것 자체는 반쯤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난 2주간 출근 투쟁을 하면서 네. 그 말도 안 하던 대법원이 이상한 서면이지만 성명 요구 준비 서면을 냈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더러 뭐 해명하라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아주 그때 약속했던 것보다 후퇴했기 때문에 네. 더욱 이제 우리가 이번 월요일 집회부터 그걸 맹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그런 정도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효과가 있었다고 민노총이 뜬 거 보면은 그렇다고 해석도 하실 수 있지만 이거 뭐 그럼 다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재판 약속도 지금 어기고 네. 이게 질질 시간 끌다가 이거 어영부영 뭉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그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제가 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산에 이제 정상에 오르는 목표가 있을 때 네. 우리가 한 8분 능선쯤 가면은 아직 된 게 없죠. 네. 정상에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니까. 아, 네. 그날 8분 능선까지는 네, 올라온 네, 게 네. 있다. 제가 이거. 봤을 때는 8분 능선까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저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표를 그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 그 이상을 절대 그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를 세는 것, 단순히 한번 표를 세는 것 플러스 하나를 추가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그 하나가 이제 이미지 파일 대조라는 건데. 이미지 파일 되죠. 네. 그거 그게 이미지 얼마- 파일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게 왜 중요한지 네. 잘 모르시는 네. 분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작년 4.15 총선 때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 그게 그 스캔한 그 사진 찍듯이 한 파일이 형성됩니다. 이게 우리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휴대폰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동 녹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동 녹음된 기능을 나중에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거나 비슷한 거예요. 네네. 자동으로 다 스캔이 떠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장 한 장 다 사진이 저장돼 있는 거죠. 그렇죠. 투표지 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네. 근데 그거를 USB에 담아서 이제 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변조가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전부터 포렌식을 주장했지만 그건 안 받아줬어요. 네. 어쨌든 변조의 의혹이 있으나마 그 이미지 파일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물 투표지가 증거 보존으로 보존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시 이제 전자개표기에 돌립니다. 그런데 실물 투표지 보존도 1년이나 지났으니까 네. 혹시 그 사이에 손댄 것 아니야? 우리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죠. 양쪽 다 의심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번에 실물 투표지로 된 걸 다시 전자개표기에 통과시킵니다. 네. 그럼 똑같은 원리로 사진이 하나하나 찍혀서 그럼 이미지 파일을 그렇게 해서 대조하면 예, 이 되는 두 거예요? 개를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지금 할수 있는 예, 거니까. 예. 어. 디지털 정보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디지털 사진으로. 네.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프로그램이. 네, 순식간에. 뭐 길어봐야 한 2-3시간 안에 완전히 10만 장을 다 분석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습니다. 국토본이 개발했습니다. 네, 검증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자 이걸 하자고 하는데 못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USB도 변조되었을 수가 있고 실물도 건드렸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워낙 미루기 때문에 단 하나 플러스 요거라도 하나 하나 해서 해달라. 하자. 그러니까 요거라도. 예, 대법관 김상한 대법관도 우리 법연구회 출신으로 뭐 여기에 당연히 적극적이지 않은데 자기도 역사에 남을 그게 명예가 있고 이러니까 단순히 표만 세자라는 건 자기도 못한다고 예. 그 플러스 하나 디지털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왜 안 해? 그래서 이거를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고요? 근데. 딴 데 가버렸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이 이 지난 2부를 완전히 일부러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부정선거 밝히는 거를 못하게 그냥 인사이동까지 시켜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알게 된 것은 아 이미지 파일 대조도 못하는구나. 저들은 약점이 그렇게 완벽 범죄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부정선거를 안 했다면 이미지 파일 그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왜냐면
손 안 댔으면은 네네.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저쪽에서 있겠습니까? 이미지 파일 지금 아직 뭉개는 이유를 뭘 댈 거 아니에요. 뭐라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안 한다는 거예요? 턱 없는데요. 네. 그 지금 선관위는 그 원래 변론기일에 와서는 네. 거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약속 위반, 합의 위반이라고 네.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까지 약속을 했는데 네, 왜 안 지키는 이유를 댈 거 그런데 아니에요? 다음번 서면을 내면서 네.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서 다시 옛날 소리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옛날 소리는 뭐예요? 옛날 소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표를 세는 표 거고, 세는 걸로. 그러고 대조를 하더라도 이미지 파일하고 여기 표 실물표하고를 그냥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일이 대조는 10만 장을 어떻게 단시간 안에 일일이 대조를, 그리고 그 QR 코드 자체가 이미지 파일 대조를 할 때는 숫자로 변환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 숫자랑 이쪽 숫자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네. QR 코드 대조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러나 육안으로 그 QR 코드 무늬를 뭘 대조가 뭐가 그거는 일어나겠습니까? QR 코드 육안으로 봐야 뭔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거죠. 그건 대조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턱없는 논리를,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가 없고 못한다는 말을 못한다는 네, 얘기를 네, 그렇게 네.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변론 기일에서는 논리가 없으니까 합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서면에서 옛날 태도로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거기에 약점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이제 내보이는 거죠. 야, 참. 아니 그 법에 6개월 선거법에 6개월 내에 저 재판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런데 이거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뭔가 고소 고발은 들어갔습니까? 왜 6개월 내에 하기로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안 그렇죠. 하냐? 대법관에 대해서 네. 전원 그때 고발이 직무유기. 네네. 직무유기죠. 시민단체에서 네. 다 했었죠. 그랬는데도 그럼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그 뒤에 검찰에서 뭐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는 못 들었고요. 네. 그러나 직무유기 고발 후에 그래도 대법원이 조금 더 움직인 건 있습니다. 그나마 움직인 표를 조금. 아니 그 직무유기로 고발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직무유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뭐 그런, 없을까? 예, 진짜. 아이 그거 안 되지 그럼. 그런- 그럼 왜 고발장이 왜 들어가요? 그러면 참 이거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많은 사람들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다가 감옥에 지금 대통령 두 분서부터 다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은 왜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도 안 해? 그럼-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법의 이중잣대가 네. 너무 심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평화 시위로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계속 뭉개면 어떻게 평화 시위 자체도 사실 그 아직 인원 동원이 충분치 않은 상태입니다. 네. 만일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는 대법원 출근 시위만이 아니고 출근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특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대법원 앞에 나와 주시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1인 시위로 네. 자발적으로 1인 시위 나오는 걸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그럼요 나와야 네, 돼요. 무대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1인 시위로 나온 분들이 대법원 주변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 겁니다. 개인 마이크를 써도 돼요. 그럼 개인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만약 대법원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벌어진다. 대법원으로서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압박입니다. 네.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요 이렇게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지. 이거 부정선거 안 밝히면요 우리 저 대통령 선거 또 하나만화예요. 네. 그 국민의힘이 뭐 요즘 뭐 좀 지지율 자기들이 잘해서 오른 줄 알고,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자기들이 잘해서 또 국민들이 뽑아준 줄 알고 아주 방심을 하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네. 이거 그러면 자기들이 또 뭐 대권 잡을 줄 알아요? 천만에 못 잡는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억척없는 말을 하고 있는 이준석을 띄우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뭐, 네. 이준석이 뭐라 그랬죠? 이준석은 아직도 음모론이라고, 자기는 뭐 신인지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단정을 내리고. 부정선거 없었다고 네, 단정 네, 내리고. 네, 네.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과 결별한다면서요. 뭐 당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네. 저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 그렇죠. 사람. 그럼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네. 가정은 이준석이가 지금 뭐 지지율 여론조사는 저는 그런 걸 안 믿지만 하여튼 어떻든 간에 1등으로 나왔어요. 네.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고 네.
도태우 변호사가 최고위원이 됐어. 네. 근데 당 대표가 더 높은 거 아니 결정권이. 근데 이 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나가라. 그래서 이준석이가 도태우 최고위원 결별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싸울 거예요? 네, 뭐 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네.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 회의라는 것은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도 하나의 말이고 네. 저도 하나의 말입니다. 네. 말과 말이 대결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무게를 가질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건 뭐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쪽에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진행된 확신, 온갖 축적된 것들, 축적된 네. 것들이. 그렇지. 그걸 모를 거야 저쪽에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며칠 전에도 옥착없는 말을 페이스북에 해놨는데 뭐라고 그랬죠? 부실 선거라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비겁한 거다.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그러면 없었다고 자기가 이제 용감하다 그럽니다. 자기가 그 권력편에서 그렇게 한 자기처럼 용기 있게 부정선거가 없다고 말을 못하고 그걸 부실 선거라고 아부를 하는 듯이 말해서 사태를 더 이렇게 악화시켰다. 지금도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들이 당을 흔들고 있지 않. 하여튼 뭐 구구절절이 다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비겁함 때문에 당이 망했다. 자기처럼 용기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참 억척없는 말을 해놓았습니다. 아니 예측을 해보면 이준석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같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최고위원하고 상관없이 이준석이 만약에 이거 만약입니다. 당 대표가 되면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그 예를 들어 저를 최고위원에 넣지 못하고 이준석은 당 대표를 하고 국민의힘은 거의 뭐 자살이죠. 그렇게 되면. 네. 왜 자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그럼 우리나라의 건국이념과 헌법 원리를 지키는 정당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네. 그러니까 물론 이 소수 정당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해서 그 강한 목소리로 있는 분들은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인 의석을 그래도 상당수 갖추고 그리고 70여 년 역사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걸 계승 그래도 맥을 이어온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준석이 그렇게 전행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절대 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않을 것이다. 네. 절대 저 이준석이 당 대표 되는 일 없어. 당원들이 그렇게까지 어리석지 않다. 아무리 이렇게 여론 조작질을 쳐도 당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만일 그걸 K 보팅으로 또 다시 거기서 조작질을 막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나라를 뭐 끝까지 나락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여론조사니까. 그다음 또 온라인 조사고. 온라인 조사니까 이런 거에 선수들이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봤을 때 이준석이가 당 대표 되는 게 저쪽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죠. 의심이 되네. 그거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네 진짜. 그런데 이제 당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딱 경계를 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경계만 한다고 되나요? 저 뭐 지난번 4.15 총선도 저 선거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냥 조목조목 제가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도 당했어요. 그래서 조사도 검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왜냐하면 선거 전에 사전선거 이 부정 의혹이 있으니까 사전선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본선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거 방해죄로. 선거 방해죄로.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경계를 했는데도 결국은 부정선거 저지르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준석 이런 거 여론조사 이런 거 의혹을 보내는데도 결국은 만약에 저질러서 당대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까지 부정선거로 일관해서 이제 당도 이렇게 망치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이 부정선거 획책 세력이 결국 저항의 어떤 근거지를 또 허무는 거죠. 야당. 그러니까 야당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갔을 때 우리 그 당원들이나 또 거기에 가까이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무관심하고 모르게 체념하고 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 경계를 하면서 지금 대표님이 그때 사전선거 부분을 지적해서 그리고 그 뒤로도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운동이 일어나서
아무리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왔지 그 않습니까? 8분 음선까지만 하지 고지를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원래 거기가 제일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8부, 9부쯤에서 포기하기가 쉽다 사람이. 그까지도 근데 안타까운 거죠. 그까지 오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고지를 앞에 두고 원래 포기하기가 쉽고 그걸 제일 어려운 그 마지막을 힘을 내서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참 어려운 싸움을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하고 장외에서 하다가 이게 이제 장외에서 하는 것보다 장내로 당내로 같이 들어가는 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같이 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최고위원회 이제 네. 도전하신 건데 모쪼록 잘 당내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에 주눅들지 말고 네. 일당백이에요 그때는. 네. 아 진짜 아, 그럼요. 일당백이야. 네. 숫자적으로 일당백이야. 네. 거기 부정선거 싸운 사람 한 명도 없어 제가 네. 볼 때. 네. 그럼 혼자서 싸워야 되니까 네. 일당백으로 진짜 제대로 싸워주실 것을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우리 도태우 변호사 그 부분부터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도태우 변호사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부정선거 꼭꼭 밝혀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